네, 앞에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고, 또 이어주신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대체로 비슷하고, 비슷한 희망과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발기 대회가 열리고, 월말에 창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법제화 네트워크가, 저국 네트워크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5%가 넘는 읍면동이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딱지를 못 대고 있습니다. 또 법제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전환을 준비했던 시군구도 멈칫하고 있습니다. 또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된 자치회가 진짜로 이 주민주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마련할 거냐,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전국 네트워크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의 주민자치 법제화라고 하는 원칙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주민자치회를 이런 방향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법제화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놓기 위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현재 법안도 다양하고 이 법안의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민들, 학계 인사들,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포함한 광범한 시민들의 공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공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목표고, 그를 통해서 진짜 법제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구나라고 하는 우호적 여론을 눈에 띄게 만드는 것. 아마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흐름, 여론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여론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하려면 바로 이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네트워크는 무슨 뭐 망고강산 계속 강화해야 될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 자치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자치회를 법제화한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거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자. 대선의 흐름에 휩싸이기 때문에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대 과제이기 때문에 대선 의제로 정확히 올리기만 한다면은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미 국회에 소위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금 더 고삐를 당기면은 연내 통과 목표 삼는 거 무리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트워크는 바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그때 가서 성과가 어떻게 났든 그때 이후에 뭘 할 거냐는 그때 모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 많이 이 말씀을 주셨지만 공론합니다. 다수의 다양한 의견이 잘 조직이 되려면 원활하고 민주적인 개방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한 500여 명의 발기인으로 또 월말에 한 100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주민자치의 법제화의 방향과 내용을 공론을 통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공론장을 만들자. 이른바 가칭 주민자치 법제화 시민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시민 공론단이 민주적인 그러나 참여하기 쉬운 절차를 통해서 한 5개월, 6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좀 해보자. 그 방식은 그냥 툭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왜 좋고 저게 왜 문제가 있어 충분한 학습을 하고 수구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투표 방식을 계속 교대로 이어가면서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또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에서 다방면으로 공론 프로세스를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잘 짜서 진행을 해보자. 이것이 저는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내년 10월이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열린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1년 전 행사로
저는 올해 10월에 이 공론의 결과를 공표하고 또 이걸 통해서 국회 등을 통한 중요한 기관에 우리가 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자료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중요한 공론 의제는 아까 신용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의미가 뭐냐, 이미 제출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아야 하는가 문제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 법안의 장단점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주민자치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그 법률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보자. 요 세 가지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공론 프로세스를 어쨌든 이 전국 네트워크는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것과 함께 이것이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론장을 많이 열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토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 전국 네트워크가 해야 되겠다. 법안 관련된 참고 자료를 보내드린다든지, 또 오늘처럼 중요한 발제자들을 우리가 풀로 구성해서 그때그때 파견을 해서 토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들을 진짜 힘 닿는 대로 해서 동네에서 진짜로 깊이 있는 동네 단위의 법제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그래야 여론이 아래로부터 튼튼하게 위로 쌓여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1만 명이지만 10만 명, 100만 명,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여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공청회 등의 대외 활동을 참여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초대해서 토론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 마음과 뜻과 행동을 국회에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발의한 의원들, 동참 발의한 의원들과의 효과적인 토론을 국회에서 통합법안 작성을 목표로 하는 국회 내 공론장을 밀도 있게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긴밀한 그 의원들과의 교섭과 연락과 압력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 네트워크를 설립하고자 오늘 발기인대회를 여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특정한 정파나 또 지속적으로 꾸려가야 될 조직의 목표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진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의 법제화한다라고 하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해보자라고 하는 목표에 충실하자. 그리고 주민자치 정신에 맞게 이름도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썼듯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에 동의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초대하고 부담 없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어쩌면 전국 네트워크는 그 공론장의 집사 역할을 자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보장해야 되고 효율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를 잘 정리하고 토론의 의제를 공유하는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운영체계를 아무래도 500명, 1000명의 회원으로 움직이려면 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사무국을 꾸릴 정도의 재정과 또 우리 합의 수준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의 다양성과 참여하시는 활동하시는 지역을 대체로 조금 두루두루 균형 있게 아우르는 1, 20명의 운영위원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하자.
그리고 이분들이 공론 프로세스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말만 하고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사무국을 따로 둘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무국에 흩어져서 실무 역할도 하자. 그게 우리가 수평적인 이 자임 조직의 시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역할을 본다면은 토론의 좌장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하거나 또 전문가들의 자문 역할,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자료조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자원 활동에 버금가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운영위원들이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게 될 사무국의 기본적인 활동을 조금 구분해 봤습니다. 크게 이게 너무 많아도 좀 번잡해서 세 팀으로 나눠 봤는데요. 공론 운영팀은 공론 플랫폼 전 과정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비정기적인 각종 회의를 잘 관리하는 게 운영팀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되고 모아진 의견과 판단들을 국회를 통해 청원 활동을 하고 또 대외적인 적극적인 공론화, 여론작업 활동들을 주관하는 역할을 공론 운영팀이 좀 맡자. 그리고 기획연구팀은 효율적인 공론, 합리적인 공론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역할을 하자. 즉, 공론 의제를 설계하고 정리된 공론 내용을 잘 정돈하고 또 이렇게 모여진 주민의 의사를 법률의 용어로 법안으로 잘 다듬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팀을 기획연구팀으로 명명해서 해보자. 세 번째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자치회별로 또 시군구 광역 크고 작은 공론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자료와 필요한 강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그런 팀으로 공론 지원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팀이 좀 유기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후에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실무와 업무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함께 또 의논해서 팀을 다시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우리 전국 네트워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정돈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